본 예제는 3개의 뷰, 즉 리스트 뷰 하나와 그리드 뷰 2개를 교체하면서 보여주는 프래그먼트를 구현하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개발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샘플 하나를 응용해 봤습니다. 그것은 어댑터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샘플인데, 한 프래그먼트 안에서 여러 개의 뷰를 순서대로 보여주는 트랜지션을 만들어 가는데, 뷰들이 겹쳐 보이는 식의 트랜지션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manifest 파일에서 액션이 메인이고 카테고리가 론처인 액티비티를 처음에 수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메인 액티비티입니다. 메인 액티비티는 이와 같이 액티비티 메인 레이아웃을 엽니다. 액티비티 메인은 여기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리니어 레이아웃을 구성하며 그 안에 프레임 레이아웃 하나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와 같은 형태죠.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프레임 레이아웃 하나가 전체를 차지하는 그런 레이아웃입니다. 이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 어댑터 트랜지션 프래그먼트라는 클래스의 프래그먼트를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게 됩니다. 이와 같이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있는 프래그먼트를, 여기 나와 있죠. 이것을 새로 만든 프래그먼트로 replace, 대체하고 있습니다. 어댑터 트랜지션 프래그먼트 클래스는 onCreate view에서 보면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를 사용하여 inflate 함수를 부르는데, 프래그먼트 어댑터 트랜지션이라는 레이아웃을 부풀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의 XML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프래그먼트 어댑터 트랜지션 레이아웃에는 2개의 프레임 레이아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 중 하나는 비저빌리티가 인비저블로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프레임 레이아웃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두 번째 레이아웃은 트랜지션 할 때 2개의 뷰를 겹쳐 보일 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다시 표시하면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 2개의 프레임 레이아웃이 있고, 하나는 컨텐트,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있는데 커버는 트랜지션 할 때 2개의 뷰가 겹쳐 보이는 겁니다. 사실 이 컨텐트라는 이 프레임 레이아웃 속에 3개의 뷰 중에 하나가 한 번에 하나씩 보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XML 파일을 보면서 많이 봤던 거지만 그 내용을 확인 안 하고 넘어갔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네임스페이스인데 XML-NS로 표시하게 되죠. 그래서 유저가 직접 이런 네임스페이스를 정의할 수도 있지만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2개의 네임스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Android Resource 어트리뷰트로 지정된 거 하나하고 툴스로 지정된 거 2가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네임스페이스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어트리뷰트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트리뷰트는 키워드 이름하고 그것의 성격 등을 정의하고 있으며, Android라는 이름의 네임스페이스는 android.r.attribute attr이죠. 라는 이름의 파일에 정의되어 있고, tools라는 이름의 네임스페이스는 안드로이드 툴스 프로젝트 사이트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파일에서 어트리뷰트를 정의하는 것은 변수를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변수를 선언했다는 것은 그 변수에 어떤 값을 넣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값을 넣어주는 것은 레이아웃이나 스타일이나 ธีም을 지정하는 XML 파일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프레임 레이아웃의 크기, 즉 width와 height는 매치 페어런트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크기와 위치 등을 지정할 때 여러 가지 애트리뷰트가 정의되어 있는데, 그것을 먼저 설명하고 다른 레이아웃 파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와 위치를 정할 때 일반적으로 CSS 박스 모델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CSS라는 것은 Cascading Style Sheets라는 걸 줄여서 쓴 것이고요. 스타일이 계층적으로 지정되는데, 상위 수준에 있는 스타일을 그대로 상속받고 그 중에 필요한 것 몇 가지만 수정해서 하위 뷰의 스타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캐스케이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어떤 뷰가 있다면 그것은 컨텐트 에어리어라는 것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 뷰가 꽉 찬 영역을 얘기하는데 이 폭, 위스하고 높이, 하이트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 컨텐트 에어리어 밖으로 보더, 즉 경계선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보더와 컨텐트 에어리어 중간에 생기는 공간을 패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이 경계선 밖에 다른 뷰가 보일 텐데, 다른 뷰와 이 경계선 간의 간격을 마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컨텐트, 패딩, 보더, 마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나요? 자, 다음은 리스트나 그리드처럼 셀이 어레이 형태로 배치되는 경우입니다. 앞에 컨텐트, 패딩, 보더, 마진의 개념은 그대로 이용하되 어레이 특성 때문에 셀 스페이싱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셀들과 셀들 간의 간격이 셀 스페이싱이 되는 것이죠. 단독으로 있을 때에 비교해서 이 셀 스페이싱은
마진과 동등한 것으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이때 패딩, 보더, 마진은 0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특히 보더가 0일 때는 경계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리스트 뷰에 대한 레이아웃 파일입니다. 리스트에 대한 레이아웃 파일은 이와 같이 간단히 나와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에 대한 레이아웃 파일이 여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각 아이템은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이미지 하나와 텍스트 2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컨텐츠의 width, height를 페어런트와 상대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텍스트의 경우는 그 폰트 사이즈도 지정하게 되는데 이때 SP라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패딩의 경우는 딥스를 사용하죠. 이들은 모두 density independent 픽셀 단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relative layout 전체에 대한 패딩 값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어떤 숫자 값을 준 것이 아니라 물음표로 시작하는 어떤 구문 형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뒤에 나오는 이름, 즉 list preferred item padding end 라는 이름으로 지정된 값을 그대로 padding end에다가 어사인해라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이름은 android라는 네임스페이스에서 정의된 것인데 android.r.attr 이라는 파일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파일에는 각 어트리뷰트에 대한 변수 선언이 되겠고요. 그 변수에다 어떤 값을 assign 하는 것은 theme 파일이나 style 파일 등의 XML 파일에서 지정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상위에 있는 XML에서 이 변수 이름으로 지정된 값을 여기에 padding end라는 변수에 똑같이 집어넣어라 하는 것이죠. 텍스트 뷰에는 padding 외에 마진도 주고 있네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android.r.attr 파일에 있는 list preferred item padding start라는 변수에 지정된 값을 마찬가지로 layout underscore margin start에 똑같이 지정해라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마진을 지정한 구문에 빨간색으로 밑줄이 쳐져 있죠. 이것은 뭔가 경고의 의미인데 그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안드로이드 API 17 이전에는 padding start, padding end 대신에 padding left, padding right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layout padding에도 같은 식의 이름이 사용되어 왔었죠. 그러나 API 11부터는 start, end를 사용하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마진이나 상대적인 위치를 지정할 때 17 버전 이전의 것들도 동작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다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start, end를 포함한 이름으로 지정할 뿐만 아니라 left, right를 이름에 포함한 어트리뷰트도 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미지, 즉 RC 버튼 이미지와 RC 버튼 타이틀 그리고 RC 버튼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정하는 리스트는 이와 같은 아이템이 수직으로 늘어서 있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다음은 그리드 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드 뷰의 각 아이템은 렐러티브 레이아웃 형태를 띠고 있는데 타이틀이나 코드를 나타내지 않고 아이콘 이미지만 나타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리드 뷰는 3열의 2차원 배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um columns를 3으로 지정하고 있죠. 각 아이템의 높이를 70으로 하고 컬럼의 위스를 70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는 아이콘 하나하나의 크기는 70 by 70이 됩니다. 각 아이콘마다 1딥만큼 주변의 공간이 패딩되어 있고요. 각 셀 간의 간격이 역시 또 1딥만큼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아이템의 폭은 72가 되죠. 70 플러스 패딩이 양옆에 있으니까 2가 돼서 72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템과 아이템 간의 스페이싱이 필요한데 각각 1씩 들어가니까 추가적으로 이 딥스만큼 더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수식에 의하면 이 그리드 뷰 전체의 폭은 218 딥스가 되겠죠. 따라서 전체의 폭 중에서 218 딥스만큼을 쓰고 나머지는 비워두게 되는데 이때 레이아웃 그래비티를 센터 호리존털로 해가지고 이게 중앙에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치 모드를 컬럼 위스로 두고 있는데 이것은 아이콘이 여기서 지정한 70 by 70보다 작으면 70 by 70 크기로 스트레칭 해주고 더 크면 거꾸로 슈링크 해주도록 하는 모드입니다. 자, 다음은 같은 방법으로 5열로 구성하는 그리드 레이아웃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열과 비교해서 나머지들은 다 같고요. Number of columns가 5이고 레이아웃 위스가 364 딥스입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수식으로 구현이 되죠. 각 열당 72 딥스가 사용이 되고 그것이 5열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셀 스페이싱이 1씩 돼 있어서 4개의 공간을 만들려면은
플러스 4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64가 된 것이죠. 자, 다음은 리모컨 버튼 하나하나와 그들을 2차원 배열로 구성하는 RC 버튼 클래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C 버튼에는 먼저 3개의 멤버 필드가 있네요. 타이틀이 있고 아이콘이 있고 그것은 리소스 아이디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코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컨스트럭터인데 이와 같은 멤버 필드 값의 아규먼트로 각각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소스 아이디는 리소스 폴더 밑에 있는 각 아이콘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코드는 문자 값을 초기 값으로 가지고 있지만 상용 리모컨에서 보내주는 적외선 코드를 읽어들여 그 값으로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사용되는 각 버튼들을 이와 같이 static final, 즉 상수 형태로 정의하게 됩니다. 이때 RC 버튼에 컨스트럭터를 사용을 해서 각 버튼 하나하나를 구성하게 되죠. 소스 버튼은 이와 같이 타이틀은 소스라는 문자열로 주게 되고 RCTV라는 아이콘을 지정하며 코드 값은 S라는 문자를 넣어주게 됩니다. 이 S라는 값이 53이라는 헥사 코드가 되죠. 자, 이와 같이 약 32개의 버튼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버튼들을 어레이에 담아서 리스트나 2차원 그리드 레이아웃을 구현하게 됩니다. 자, 먼저 리스트 뷰입니다. IC 버튼즈 1C라는 이 어레이에는 각 버튼들을 종류별로 차례로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정되는 순서에 따라서 리스트 뷰에 각 버튼들이 타이틀과 코드 값을 동반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리스트 뷰는 코드 인풋 모드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상용 리모컨에서 보내는 적외선 코드를 각 버튼에 저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리스트에서 아이템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아이템이 하이라이트 될 것이고요. 그때 상용 리모컨에 해당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해당 버튼의 적외선 코드 값이 입력되고 그것이 AVR 보드에서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스마트폰에 전달이 되면 그 값이 여기에 코드 값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리스트 아이템을 하나 선택한 후에 그것이 하이라이트 되면 리모컨을 사용하여 다음 해당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때 적외선 코드 값이 이 위치에 저장될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버튼에 적외선 코드 입력이 완료되면 상용 리모컨이 하나 복사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들에서 설명될 그리드 뷰는 이와 같이 입력된 적외선 코드를 반대로 AVR 보드에서 송출해서 리모컨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3개의 행으로 구성된 그리드 뷰, RC 버튼 3C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어레이는 1차원 어레이지만 그리드와 같은 2차원 어레이를 채워나가게 됩니다. 채워 들어가는 순서는 이와 같이 첫 번째 행, 다음에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이런 식으로 채워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비어있는 칸에는 널이 들어가서 해당 위치에 아이콘이 배치되지 않도록 합니다. 화면 크기 제약으로 모든 아이콘이 다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위쪽 방향으로 스와이핑을 해주면 스크롤 업이 돼서 숨겨져 있던 버튼들이 보이게 됩니다. 다른 대부분의 앱들과 마찬가지로 스크롤 바를 별도로 보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드 뷰는 코드를 아웃풋하는 모드로서 각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해당 적외선 코드가 AVR 보드에 전달된 후 AVR 보드에서 그것을 가전제품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5열을 사용하여 모든 아이콘들이 한 화면에 다 보이도록 해놓은 그리드 뷰입니다. 여기 화면이 나타나 있는데 슬라이드 공간이 부족해서 누여 보여주게 돼서 미안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행에 5개씩 들어가며 빈 공간에는 널이 지정되어서 2차원 어레이를 구성하게 됩니다. 모든 아이콘이 다 보이므로 스와이프를 하여도 더 이상 스크롤링이 되지는 않습니다.